그 128페이지 읽어볼게요. 그래도요. 또 한 무리는 사념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념주의 모습을 얻고 그래서 사념주의 능치와 소치를 얻고 그래서 사념주의 닦음을 얻고 그래서 사념주로 아직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을 얻고 사념주로 생긴 것을 얻은 뒤에 더 굳게 머물려 있지 않고 그래서 갑절로 닦아도 광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아는 바를 기별하였습니다. 이 사념주를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신수신법은 이 관찰 대상인데 이건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 고, 집, 별, 도하고 관련있어요. 이제 그 고집멸도에 배대를 이렇게 칩니다. 이제 오녀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중분별 논소에 보면 이렇게 이제 치고 있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우선 이게 몸이락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더럽다는 거죠. 깨끗지 않다 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 감수작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괴로울 고롭습니다. 심은 이거 무상 법은 무화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신수신법에 벌써 무상고 무화 3법이 다 나오죠. 신체는 뭐 부정하다 이래 보는 건데 이제 이게 그 네 가지 관찰 대상인데 우리 이제 관을 이제 하면은 몸을 관하고 수를 관하고 심을 관하고 법을 관하는데 이 몸을 이제 관찰할 때 깨끗이 않다는 것으로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게 관을 할 때 관의 내용은 이제 염이거든요. 그건 염이 여기에 머무는 거죠. 그래 사념주락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염이 네 군데에 머문다는 거죠. 머물러서 보는 겁니다. 머무르니까 몸의 결과는 깨끗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 염이 이제 관을 통해서 감각이 머물러 보니까 감각은 괴로운 것이구나.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고 무상 무화락하는 거는 내 관찰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으로 관해라, 고로 관해라, 무상으로 관해라, 무화로 관해라 이렇게 해가 미리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이 그런 게 아니고 신수신법을 관찰했을 때 몸은 깨끗한 게 아니고 고 무상 무하구나 하는 이제 결과 관찰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이 이제 머물러서 보니까 깨끗이 않다고 아는 것을 이제 뭐라고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내 관에서 머물러서 관찰하고 아는 걸 지혜다. 이 감각적으로도 쾌락 같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라고 했느냐? 그런 어떤 쾌락이라는 게 즐겁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오래 지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고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은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심은 이제 그 심왕이라고 얘기하면은 법은 심소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작용이죠. 이 마음작용에는 나락하는 게 없다는 걸 무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수신법을 이렇게 보는 거죠. 전반적인 이 신수신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신수신법 관찰하는 건 이빠산에 속합니다. 사마타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수신법 안에는 사마타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가서 몸 관찰은 부정이잖아요. 지금 부정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관 안에는 벌써 시체 섞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눠가지고 관찰하는 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뭐 요 안에 다 들어있다고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요걸 고진멸도로 본 몸은 괴로운 거 맞죠. 수는 원인이에요. 고통의 원인이에요.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윤의 원인으로 보는 게 감각이에요. 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본질인 멸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여기 다른 말로 하면 불생불멸이잖아요. 네, 불생불멸.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말이 그냥 그런 말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생불멸을 얘기하는데, 대승불교에서 이걸 갖다가 공으로 얘기하죠. 멸을 갖다가. 근데 왜 하필 멸자냐면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고 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법을 이제 도라고 보는 거는 왜 도라고 보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작용이기 때문에, 이 팔정 수행하는, 이게 마음의 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다 배대를 쳐서 보는 거죠. 그럼 요렇게 이제 배대를 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사념주를 이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위치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감각에 대해 요걸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종경록에 이제 원교 사념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신수신법 중에 감수작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종경록에는 이렇게 관찰하라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깥에서 오는 것이냐? 감각에 내 안에 원래 주어진 것이 나타난 것이냐? 안 그러면 바깥에 주어지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거하고 서로 합작해서 일어나는 게 감각이냐?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펴봤을 때, 제 감수작용에는 그런 거 없다 하는 건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요 마음은 요거는 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줄 알고,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얘기하면은. 그래,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갖다가 명확하게 힘과 법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 심한과 심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여기 법의 문제는 뭐, 5개도 있습니다. 5개. 5개라고 하는 거는 뭐, 이 5개의 덮임을 얘기를 하는데, 5개의 덮임이라고 하는 게 법에서 사용되죠. 탐욕, 성냄, 의심, 도고, 혼침. 도고는 만들었던 거. 이런 거 5개의 덮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도 여기에 이제 법에 속합니다. 사성제도 들어오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 신수신법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 심, 법 차례차례 이렇게 관찰하는 것. 그건 이제 별상이라는 거죠. 총상관은 신수신법을 그냥 한목에 다 관찰하는 거예요. 순수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몸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도 몸 관찰에서 아라한을 이룬 분을, 대표적인 분을 꽂아라는데 아난존자예요. 제가 몸을 관찰해서 아라한을.
우리는 힘은 높고 몸이 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분명해졌어요. 요즘 이제 특히 뇌과학이 이제 발달함으로 해서 신체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신체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유식에서도 몸과 마음은 좋고 싫음을 같이 한다. 몸이 이상이 있으면 마음이 이상이 있고, 여긴 수신법과는 다 마음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얘기하자면 몸이 좋으면 마음도 좋은 걸 얘기하자면. 그럼 저기 이제 뇌과학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지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요. 실험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좋은 환경이 지는 이제 이렇게 뭐 놀기 좋게끔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신경세포 사이에 이제 그 수상돌기가 이제 막 생기는데, 수상돌기라는 게 이게 나무 가지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이제 발견했는가 하면, 이게 환경이 안 좋은 지와 환경이 좋은 지가 공통적으로 이 수상돌기 생길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똑같대요. 여섯 번째 수상돌기는 불우한, 그러니까 환경 안 좋은데 자란 지역이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가. 이게 이제 환경의 차이예요. 그럼 이번엔 또 뭘 연구했는가 하면, 아이가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어떨까? 거기에는 또 새로운 게 또 하나 이제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해마 부분에 이제 기억 부분이잖아요. 이 기억 부분이 세포수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21만 개에서 뭐 36만 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자라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젊은 지혜끼만 그런가 했더니만 늙은 지혜끼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뇌세포가. 그래서 이제 저자하는 말이,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되어간다 하지만은 사실 이 실험적으로 보면은 몸은 보수인지 모르지만 머리는 보수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지혜끼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또 그렇다는 얘기하죠. 근데 이제 환경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이냐? 한쪽에는 안 좋은 환경은 요즘 말하면 단절되어 있는 세계를 이야기해요. 좋은 환경은 아주 이렇게 네트워크, 다른 것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뇌세포도 그런 식으로 전부 발전해 가는 거죠. 인간은 125살까지 살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뇌에 있답니다. 이 두 뇌가 얼만큼 젊으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뇌락하는 것을 얼만큼 젊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을 학자들이 제시한 것은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학습하는 거죠. 학습을 하게 되면 수상돌기가 많이 생겨 가지를 굉장히 많이 뻗어물 해서 이게 이제 세포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학습이 아니잖아요. 불법 학습이니까 아마 상상이 초월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알아낸 것들이 이제 뇌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데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다. 마음이 거기서 탄생한다. 많이 그 말대로 하자면요, 마음을, 특히 또 이 뇌세포는 이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반대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의 또 마음가짐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그 뇌세포 자체가 단절이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수상돌이 더 많이 가지를 뻗쳐가 네트워크를 더 많이 형성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럼 그건 어떻게
화를 낸다든지 욕심을 부린다 하자면은 상대가 단절이 나잖아요. 마치 쥐를 갖다가 이 단절시키는 것도 같아. 단절시켜 놨을 때 뇌세포가 이게 수상돌기나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든 보통 쥐보다.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화를 내고 하면 상대가 단절이 날 때 뇌세포 그만큼 이게 시냅스가 수상돌기가 이게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퇴화된다는 거죠. 놔두면.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 남에게 도와주고 화내지 않고 사람과 연민신을 껴안아줬을 때 서로 상호 소통이 되잖아요. 관계 소통이 됐을 때 뇌세포도 그만큼 수상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인체 자체에 신경망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불법 공부하고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벌써 생활 자체가 바뀌어간다고 보는 거 틀림없는 거죠. 듣기만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지만 더 빠른 방법을 수행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자비수강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자비수는 몸을 쓰다듬어 줬을 때 이 뇌세포가 왕성하게 온몸의 이제 신경세포 망이 훨씬 저 단단하게 결속한다는 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비손하고 이 몸의 관계가 연기관계입니다. 연기적인 관계에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각성 상태에 오는 거죠. 그걸 자비각성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연기각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썽썽 깨어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연기라고 하는 건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거죠. 주객이 상대하는 연기입니다. 그 의식이 왜 깨어있는가 하면 그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잠이 적어지고 의식은 더 명료해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말이 옆으로 좀 셌습니다. 자, 원칙소를 봅시다. 이하는 37 조도품, 도품 37법에 대해 그 아는 바를 기별하는 것이다. 기별한다가 남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기별이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남에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별이라고 그래요. 정린론의 제71권에 무슨 까닭으로 지혜에 대해 염주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지혜가 염력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경계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이치가 실로 지혜로 말미암아 생각을 경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니 여실히 보는 사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요거 조금 더 설명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몸을 이제 애를 관찰한다 이거죠. 관을 하게 되면은 염이 여기 이제 머무르죠. 몸에 머무는데 이 염이 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가 염력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관하는 내용은 여기 이제 정념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정념이 이제 몸을 볼 때 이걸 염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염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염력이 여기에 머물렀을 때 이게 머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지혜로 말미에서 염력이 여기에 닿게 될 때 이 몸이라 하는 것이 부정이라는 결과를 내죠. 몸은 깨끗지 않다. 하면 그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서 이제 몸이 머물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걸 감각을 관찰했을 때 관찰한 건 염력이 닿아가지고 이게 이제 감수장이 고락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때 뭐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에 의해서 여기에 염이 여기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지혜를 갖고 사물을 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혜는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봤을 때
그 인식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력이 이제 거기 염력으로 말하면 생각, 염이 거기 경계에 딱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딱 아는 거야. 진실을 알 때 그걸 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잘 봐야 되지 잘못된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 알아가 지혜로서 그걸 뭐 부정으로 봤다, 지혜로서 골아봤다, 지혜로서 뭐 마음이 무상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얘기하자면 우선 염력에 가서 살펴본물에서 부정, 고, 무상, 무아가 튀어나올 때 그때서야 이제 이 인식을 지혜라는 말을 쓰고 염이 거기에 머문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거 우리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이 수행을 해본 사람은 제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수행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혜가 뭐자고 이렇게만 해요. 그 사람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혜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뭐 부정이 나오고 고가 나오고 무산이 나오고 무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이제 하는가 하면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행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그게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송강사에 싱가포르 스님이 한 번 와 계셨어요. 원범 스님이라고. 중국계 싱가포르 스님이에요.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감로암에 있을 때 우리 스님들 알았어요. 이 스님 옛날에 송강사도 와서 또 한 1, 2년 수행하다 가신 스님이고 출신이 강사 출신이고 밀교, 이빠사나 다 하신 분이다. 이제 구산 스님에게는 가나선을 배우신 분이고 이 원범 스님은 싱가포르에서 큰 스님이에요. 제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는 구산 노 스님을 칭견하고 아주 감탄을 한 스님이에요. 일본에 가서도 전문답을 하면은 이 일본 선사는 즉각적인 그게 대답이 안 나온대요. 근데 구산 스님은 딱 이야기하면 바로 탁 나온다는 거죠. 전문대 바로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나선 송강사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가나선, 남방 이빠산나 밀교 다 하신 분이고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유런에 있는 스님들이 이분을 요청해가 강의를 한번 듣기로 한 거죠. 그때 이제 현관장엄론이라는 게 미륵보살의 저술인데 이걸 이제 강의를 한문을 이제 강의를 하시고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 스님은 통역을 누가 해준 정화 스님이 그 영어를 통역해 하신 거예요. 그때 강의를 듣고 알았던 게 수행을 한 사람의 강의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반성한 거죠. 나는 수행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지식 전달만 있었지 그에 대해 정확하게 가진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체험이 있을 때 하고 체험이 없을 때 하고 이게 강의하는 패턴이 다른 겁니다. 그 스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음원 스님 강의는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강의. 제가 학인 스님들이 저도 강의는 강사지만 학인들에게 강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체험해 가서 녹아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정보가 전달 아니라 논서에 나오는 거라든지 논문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보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체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때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자비수관하고 난 뒤에 변화를 느낀 분 없어요? 이런 변화. 어디든지 가도 법문을 들으면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즉각 이해되는 그런 것 경험 없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면 수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뭔 뜻이지? 머리가 아파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마디 타가면 그게 착착 와닿는 거는 내가 수행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누가 무슨 법문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건 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1년 수행하고 왔을 때 원순 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원순 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원순 스님 소견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넌 아는 거는 되게 많았는데 구슬을 깨지 못한 그 같았다. 그때는. 근데 이제 오늘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구슬을 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이상 말을 않고, 왜냐면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믿고 이래는 나중에 갈수록 없어져 가지고 거의 수행을 할 때 그 말이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고는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1년 1개월 보름 동안 있었어요. 제가 거기가 이제 판디타라마라는 곳인데, 거기에는 양곤에 골든베일이라 하는 곳이에요. 대사관들이 많고 집들이 큼직큼직 옛날 그 영국 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오솔길면처럼 꼬불꼬불해요. 이 말 아스팔트지만은 옆에 그 또랑이는 물이 흐르는데 저기 뭐 고기가 살아요. 물이 맑아. 신의 한복판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경관이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데 이제 살았는데, 사실은 이제 갔다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게 한 1년 이상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하는 게 굉장히 서툴고 이런데도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슬 깬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알았던 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카드를 작성이 한 박스 아직 있습니다. 그걸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넘기면은 그걸 대조를 안 해보고도 다 정확하게 판단되고 맞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사전을 이제 안 보게 되고 논문을 안 보게 되고 그냥 강의하게 됐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강주라는 소임을 맡아만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의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환경을 보면서 거기 강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대교반 스님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4년 동안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꼼꼼하게 이렇게 강의 준비해서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강의 준비해가지고 강의한 적이 없다고. 그냥 눈 비비고 그냥 넋이 놓고 그냥 강의를 한다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게 가능했던가 생각해보면 그 전에 공부했던 것, 강의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강의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술술술 풀려 나오기 때문에 강의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는 제가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솔직히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책을 봐요. 제가 그 왜 책을 보게 되는가 하면 많은 학인 스님들 같으면 저는 안 봐도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교 용어 그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학인들은 뭐 강의해도 재미없어도 잘 들어주지만 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니. 재미없으면 강의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이른바 염주의 능치 소치를 얻었다는 것은, 능치는 능이 치료하는 거고 소치는 치료되려마 대상을 얘기하죠. 사념조가 4가지 뒷바뀜을 잘 다스림을 나타낸 것이니, 자, 4가지 뒷바뀜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몸을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보는 게 있고요.
수를 이제 낙으로 보는 거죠. 절골 낙자로 보는 거고, 심을 이제 항상 하다고 보고, 법을 아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락아정이라 그러는데, 상락아정은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신수신법은 상락아정이 아니고 부정고 무상 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바뀐 생각을 잘 다스려준다, 산념주가. 그런 거죠. 요거 얘기를 합니다. 그 내가 뒤바뀌면 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른바 신념주는 몸이 더럽다고 관찰하여 깨끗하다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요. 이 몸이 더럽다고 관찰하는 게 아니고 바꿔야 돼. 관찰하여 몸이 더럽다 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물에서 뒤바뀐 생각을 다스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르탁하는 것만 이러면 아십시오. 수념주는 느낌에 즐거움이 없음을 관찰하여 즐겁다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요. 심념주는 마음이 더덥다고 관찰해서 항상 된다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요. 법념주는 법의 무함을 관찰해 아가 있다는 뒤바뀐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재법무화죠. 이게 이제 법이라 하는 게 재법무화예요. 재법무화. 이 재법무화하고 여기에는 무상이라 하는 재행무상이에요. 요거 재밌어요. 붙여놓으면은 요거는 일체계고요. 일체계인데, 자, 재행하는 게 재행무상인데 심이 왜 재행무상이냐? 요 행이라 하는 게 형성력이라 마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모든 형성력은 형성한 것은 항상함이 없다. 마음이 매 순간순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런 거 있어요. 대상을 만들어내요,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순간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대상을 만들어내요. 순간적으로 조합을 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조합해서 딱 만들어내요, 대상을. 그래, 그걸 인식하는 게 마음.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기 우리 불단을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그러죠. 불단을 딱 마련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 불단에 대해서. 그걸 끄집내 드릴까요? 네. 불단이 이렇게 크니까 뒤벽을 허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뒤벽 허무는 거하고 불단하고 벌써 결합해가지고 불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 그걸 만들어버립니다. 대상을 아예. 이 불단의 가치라 하는 것이 그냥 불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을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발전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게 오는 겁니다. 그림을 여러 장 갖다 놓으면은 그림을 갖다가 있는 거를 딱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열된 걸 하나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새로운 대상을 다 도출해서 딱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마음에서 구성된 대상들은 무상하게 변한다는 이 재법무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원인과 조건이 서로가 만났을 때 결과가 오는 거죠. 이 결과를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난 것을 다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게 마음의 현상이라 하는 게 이제 법인데, 보십시오. 눈과 눈의 대상이 탁 만나면은 시각이 일어나죠. 법이잖아요. 원인과 조건이 만났어요. 귀와 소리가 탁 만나면 청각이 탁. 우리는 생각을, 내가 얼마 전에 전번 주에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한사분을 만났는데, 그 사이트도, 자비수 사이트도 글을 쓴 한 분이, 이진동인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굉장히 정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지식을 모아가 체계화시켜서 낸 글이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체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글은. 거기에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내 안에 마치 불바익 맺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났을 때 시각이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났을 때 청각이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코와 코의 대상이 만날 때 후각이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가면 18개에 그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은 원인과 조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우리 심식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 자식 태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부의 인연에 의해서 아이라 하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법입니다. 그 법이 다시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하고 다른 아이를 또 생산해내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법에는 자아가 없는 거죠. 아락하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독립된 개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은 말라시까지 얘기하자면은 자아가 없는 거고, 이걸 7개의 마음의 바탕이 되는 아리아식도 무합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란 말은 그런 말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마음을 우리 이야기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게, 상호 관계성이 마음이다. 연기가 마음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환경인 얘기야. 연기가 마음이다. 그래 나옵니다. 연기가 마음. 관계성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찻잔을 본다 이러면은, 이건 찻잔이다 내가 알았다. 이 알미 마음이에요. 아는 게 마음인데, 저게 눈과 찻잔이 서로 만나가지고 시각이라 하는 시각 의식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각 의식이 다시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알미 찻잔과 나의 관계를 또 이어주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마음이 연기예요. 마음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모습대로 나타난 게 뭔가 하면은 몸의 세포와 세포가 지금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또 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물류 유통 이 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야기하자. 인터넷 망이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DNA 망이라고 해야 되죠. DNA 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처음 쓰는 말인데 DNA도 망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러시죠. 자기들이 그 종족을 화족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 자기들은 이 종족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중국의 조상이 어디서 왔느냐? 아니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런 거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우리도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전 세계 종족이 그 근원이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랑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중국 사람 색깔 다 달라요. 그런데 DNA 조사연이 그쪽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DNA망입니다. 얘기하자면. 삼남만상 우주도 인드란망이라 그러잖아요. 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남만상 이 우주를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데 마음 자체가 연기하기 때문에 마음의 모습대로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연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개성에도 약인 용료지 삼세이제부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일체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뭔가 법계, 은강법계성, 응당의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 마음을 뒤집어 보면은 마음이 만드는 세계는 전부 다 법계의 연기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한 친척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거기서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 그걸 이제 불각, 깨있지 못한 불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연기각성을 잘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지혜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자세한 것은 저 유가론 제28권 등과 같다. 그러므로 구사론 제26권에 닦는다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덕수요, 둘째는 습수요, 셋째는 대치수요, 넷째는 재견수이다라고 하였다. 덕수란 생기지 않는 선법을 생기게 하도록 닦는 것이요. 이제 덕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념주 닦음을 얻었다 하는 문장이 바뀌고요. 능치 소치를 얻고 사념주를 내 닦았다. 닦음을 얻는다 하면은 덕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생기지 않는 선법을 생기하도록 닦는다. 자, 습습이란 이미 생긴 선법들에 굳게 머물게 하여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절로 더욱 넓게 하도록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익기를 습자 닦을 수자 익힌다. 계속 반복해서 익혀 닦는 것은 그것을 이제 선법들이 점점점 넓게 확대돼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념주로 생긴 것을 얻은 뒤에 더 굳게 머무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재견수란 이미 생긴 악법을 아주 끊어버리도록 닦는 것이요. 제자는 버릴 제자, 버릴 견자예요. 제거할 제자, 버릴 견자인데 이거는 뭐 악법을 아주 끊어버리는 거죠. 예? 이미 생긴 악법을 그냥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치수는 아직 생기지 않는 악법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지. 생기지 않는 악법에 더 이상 이런 걸 재발이라고 그러죠. 재발 방지라고 그러죠. 재발되지 않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 악법을 생기지 않도록 닦는 것이니 이런 네 가지 닦음의 차별된 모양은 그 상응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네 가지 닦음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이게 수행 닦음에 대해서 재밌게 이제 그걸 표현했네요. 자, 130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사정당과 사신종과 오곤 오륙 칠각지를 기별함. 자, 오늘 뭐 교리 공부를 단단히 합니다. 자, 한무리가 사념주를 얻은 것처럼 다시 한무리는 사정단을 얻고, 자, 사정단이라는 게 이제 뭔가 하면 그 141번 그 줄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찾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법수를 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제가 밑에 여러분도 봐야 되겠지만 강의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쳐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사정단이니까 네 가지 바르게 끊는 걸 얘기하죠. 네 가지 바른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사정근이라고 한다. 끈을 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한 노력에 태만심과 장애를 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단이라는 뜻은 악을 끊고 또 끊는다는 것이다. 이 단단이네. 이것이 이미 생긴 악을 아주 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리단은 계율을 견지하고 위의를 지켜서 악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즉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안 나타난 악을 안 나타나도록 해버린다. 유리단이라고 하는 건 재밌네요. 율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위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뭘 얘기해 주는 줄, 막 오는 게 없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린 거사님들은 잘 통할 겁니다. 양복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점잖한데, 개구리복 딱 입는 순간부터 사람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오줌도 함부로 사버리고, 말도 함부로 해서고, 말이지. 그래, 옷을 탁 갈아보면 또 점잖게 또. 언제 그러냐? 이때 유리라고 할 때 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위. 그래서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옷이 흐름하고 때 묻은 옷 입고 이러면은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계율을 하고 위를 이걸 얘기해요. 이런 걸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악을 아예 안 나타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수호다는 물의 정도를 따라. 수호락하는 말은 이제 따를 숫자 쓰죠. 그냥 수호해가지고 이제 악을 끊는 건데, 무르락 하는 거는요, 이게 세는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합니다. 물의 바른 길을 따라 수호하여 퇴몰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선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그러네. 안 나타난 것을 나타나도록 하고, 뭐를 끊어버린가 하면은, 이게 악을 차단해 줌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 선을 나타나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수호단이네요. 따를 숫자 보호자니까, 따라 보호한다 했으니까, 이 이제 악을 막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선이 따라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 막는 거는 보호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단하는 거. 닦아서 닦는 거는 뭔가 능히 닦으면서 정도를 지으며 그것을 챙장하도록 하여 모든 악을 끊어 제한다. 이것이 이미 나타난 선을 정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생긴 이게 선을 계속 증가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착할 선자를 썼는데 혹시 또 착한 선 이러니까 선행을 얼른 떠올려가지고 혹시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가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긴 맞지만은 여기에서는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한다는 것은 수행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착하다 하는 건 그것은 명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남에게 봉사하더라도 수행의 한 부분으로, 명상의 한 부분으로서 이걸 봉사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베푸는 게 좋아서 베푼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남이 뭐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게 네 가지 이제 바람걸음에 대한 얘기고, 사정단이고요. 그 다음에 사신족은 사예의족이라고 한다. 신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통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니, 곳곳을 자극하는 게 냄새가 살살살 나네. 밤 냄새네. 이야. 제가 딱 보니까 생각 떠오르는 게 제가 미얀마 있을 때 아침마다 탁발을 했거든요. 그 탁발은 제일 이제 범납이 제일 높은 어른 스님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범납 순으로 뒤에 차차차 제일 끝에는 이제 7살, 8살 어린 산미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 딱 가면은 이 좋은 살로 지은 밥 냄새는 100m 전방부터 냄새가 코로 솔솔솔솔 옵니다. 저는 알람미라 해가지고 남쪽 살은 다 뭐 안 좋은 살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살을 지은 밥은 밥 냄새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꼭 아침 탁발을 가면 꼭 마주치는 노부부가 있어요. 이 노부부가 걸음을 이렇게 힘차게 못 걷고 이렇게 타박타박 걷는데 조금씩 허리를 잘 굽히지를 못하는 노부부예요. 근데 가다가 스님들이 탁발하러 딱 오면은 신발을 벗고 합장에 거기 서 있어요. 두 분이 지나가는 동안에 딱 신발을 벗어요. 절을 못하고 그러다 딱 지나가면 그때 신발 신고 딱 걸어가는 이런 분을 만났고 그거 참 에피소드 많아요. 한 분은 그 사님이 보통 부부가 나오거나 그 집도 이제 며느리나 뭐 할머니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집은 꼭 그 사님이 혼자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떠주는데 숟가락 가만히 보니까 수푼같이 작은데 은수저야. 다른 수저가 달라요. 그걸 퍼주는 거야. 안경 맞는 걸로.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한 스푼씩 떠줍니다. 그러면 싹 다 지나가면 거의 고 다 그릇을 비우게 돼요. 반찬은 또 따로 까삐아가 있어가지고
카페가 그걸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뭔가 반찬 되게 그 고기 종류도 들어가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카페가 갖고 대신 받고 또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탁발하러 쫙 가는데 차가 쫙 오다니만 딱 쓰는 건 그래가지고 이게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게 저게 뭐 창문 여는 거 뭐라 딱 열어가지고 돈을 탁 줍니다. 돈을 주는데 이걸 이제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거 아시죠? 스님들은 돈을 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님이, 이 스님은 제가 보기에는 출가한 지 며칠 안 된 스님이야. 손을 딱 받으려 하니까 준 사람이 얼른 손을 빼가서 싹 집어넣어버려요. 그때 카피아가 옵니다. 카피아는 뭔가 뭐 정신남, 정신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봉하는, 스님들 시봉하는 그 사이에요. 청년이 와가지고 얼른 그 돈을 받아서 챙깁니다. 스님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대신 받아주는 거죠. 마치 그 반찬 받듯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제가 1년 살면서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죠. 한 번은 이제 스님들이 전부 다 좀 어디 이동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동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결제 3개월 끝나고 뭐 해제되면은 한 달 동안 카티나라는 카티나 기간이 있습니다. 카티나라는 기간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고 공양 올리는 기간이에요. 그때 올리는 공양물은 대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가사, 젠달, 의약품, 생필품, 그 다음에 배추팔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한 일에 가니까 조금 걸어가니까 아예 그 도로 이쪽 저쪽을 탁 막아놓고 엄청난 물품을 쌓아놔놓고 스님들 오니까 이렇게 쪽지를 하나씩 주는 거야. 번호를 주는 거, 쪽지 번호를. 저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 스님들 다 참석하면은 한쪽에 신도들 다 앉아가지고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몇 번 이러면은 가족의 스님이 그걸 탁 주면은 거기 강의때 물품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을에서 같은 얘기하나 합동으로 이 생필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는 가사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스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주면은 차별이 생기니까 추첨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의가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받았는데요. 저는 뭘 추첨됐는가? 우산을 하나 받았어요. 우산을 받았는데 그냥 우산 아니고 우산 위에다가 전부 다 배추파를 전부 다 꾸며 놓은 겁니다. 쫙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돈을 만지는 거 아니잖아 이게. 어차피 돈을 만지는 거 아닌데. 그렇지만 사실은 미얀마 뭐 가치라 하는 그렇잖아요. 따라온 카페한테 그냥 다 줬어요 제가. 굉장히 기쁜. 그 청년도 한국에 그 인연을 와가지고 몇 년 살다가 돈을 벌었다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착한 청년이 줬는데 그것도 그런 재밌는 그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절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절 안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필품을 내놓는 겁니다. 가사라든지 바루라든지 뭐 막 내놓으면은 그걸 모아놓고 전부 다 이름 번호를 다 붙여놓고 또 추첨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펼쳐놓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거 내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첨인가 뭐 했는데 하여튼 그런 행사도 그 판디타 라마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기억 남는데 저는 가사를 그때 하나 받았어요. 저 내놓은 거는 면도기를 내놨는데 받기는 가사를 받았어요. 그 가사가 천이 어떤 천인가 하면은 이 나이론이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천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좋았는가? 면으로 만든 이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 그쪽 스님들은 이게 면이 아니고 이런 나이론으로 만든 그런 가사가 좋은가 봐요. 근데 제가 얻은 거는 그거예요. 저는 면이 좋았는데 그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한 스님 와가지고 자기 달래요. 그걸 좋다고. 그걸 얼른 줬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가사를 이렇게 입었던 것은 가져와가지고 한국식 가사로 만들어서 보관해 놨습니다.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입다가 우리 기념으로. 근데 벌써 면 차이가 납니다. 이 목화 솜으로 해서 면으로 만든 가사가 훨씬 좋아요. 보면. 근데 그 스님들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자기도 입고 있는 게 더 좋은 줄 모르고. 자, 사신족. 뜻하는 대로 자유자재한 신통이 일어난 네 가지 이 각족이다. 욕, 정진, 심, 사유의 여의족은 각각 서원을 세우고 일하면 하고자 할 욕자,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 정진은 노력이고, 심은 신념이고, 그 다음에 사유는 관해라고 합니다. 이런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정으로서 이 선정에 의해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욕은 서원이고, 정진은 노력이고, 심은 신념이고요. 사유는 관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건 해입니다. 요렇게 의해 가지고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선정이 일어나고요. 이 힘에 의해서. 이 선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통을 나타내는 걸 갖다가 사신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신조이란 말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봅시다. 오건을 봅시다. 오건의 근은 능이 생기게 한다는 의미이니 번뇌를 억누르고 바른 깨달음을 도에 나아가게 하는데 뛰어난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근이라는 게. 오건은 일체 선품을 생겨나게 하는 뿌리를 말한다. 신근, 믿음의 뿌리는 정도를, 바른 길을 독실히 믿는 것이니 모든 무르 선정해탈을 나게 하는 것이요. 이 믿음에 의해서 선정해탈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무르의 선정해탈이에요. 그 다음 정진근, 정진하는 뿌리는 정법을 닦아 간단히 없는 것이요. 근데 정법을 닦아가는 데는 사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근, 염이라고 하는 뿌리는 정법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이요. 네 번째는 정근은 정신 집중시키 분산시키지 않아서 일심이 적정한 것이요. 선정을 얘기하죠. 5번 해근은 제법을 진히 그대로 명료히 관주하는 것이다. 지혜의 뿌리는 그렇죠. 자, 오력은 봅시다. 오력을 가리킴. 역자는 힘쓴다는 의미니 이거는 오건이 말이죠. 자라가지고 오력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룸을 가리킨다. 신력은 신근이 정장하여 능히 모든 의욕을 물리치는 것이요. 정진령은 정진근이 정장하여 능히 심신의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이요. 염령은 영근이 정장하여 능히 모든 삿된 염을 물리치고 출세 정령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요. 네 번째 정력은 정근이 정장하여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물리치고 모든 선정을 일으키는 것이요. 지혜의 힘은 해근이 정장하여 능히 욕계, 색계, 무색계의 견사의 의욕을 거치게 합니다. 견사라 하는 것은요, 견옥 사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견옥 사혹은 특히 견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삿된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삿된 견해고요. 사혹은 이 잠재되어 있는 성향을 포함해서 하는 사혹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이게 물리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칠각지 봅시다. 칠각지, 각지란 깨달을 수 있는 인연, 깨달을 수 있는 고리, 여실한 각을 깨달음을 돕기 때문에 등의 의미로 각분이라고 한다. 분하는 부분 이런 뜻이에요. 택법각지는 지혜로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 참과 거짓을 판면하는 것이다. 이거는 뭔가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 요소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건 같은 걸 어떻게 본가 하면 관계성, 연기로 본다면은 택법각지예요. 그런데 분리시켜서 보면 택법각지가 아닙니다. 자, 정진각지는 용맹심으로 삿된 행을 벌이고 바른 수도에 전력을 겨루지 않는 것이다. 희각지는 마음에 선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다. 희각지 특징은 뭔가 하면요. 기쁨이 생기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심리는 없어집니다. 기쁨이 해가지고. 근데 이 기쁨은 대개 선정의 한 요소로 봅니다. 선정의 요소가 기쁨이에요. 우리는 선정이라면 기쁨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정이라고 알 수 있는 게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게 생길 때 수행 중에 생길 때 이게 선정의 하나 요소구나 하고 판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제각지는 잘못된 견해나 번뇌를 끊어버릴 때 참되고 거짓됨을 잘 알아서 선근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사각지는 사락하는 것은 평정을 얘기합니다. 외부 대상에 집착하던 마음을 버릴 때에 거짓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사는 평정입니다. 불고불락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정각지는 선정이 들어서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영각지는 항상 잘 생각해서 선정과 지혜가 한결 같게 하는 것이다. 염은 바로 정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념에 의해서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된다고 정견도론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무리가 사념주를 얻는 것처럼 다시 한무리는 사정단을 얻고 그래서 사신종을 얻고 그래서 모든 오근을 얻고 그래서 모든 다섯 가지 힘을 얻고 그래서 칠각지를 얻었기에 마땅히 그러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스님들 중에서도 사정단, 사신종, 오근, 오력, 칠각지를 수행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 37조도품입니다. 그걸 다 킵이라는 거죠. 아주 8정도 빠졌어요. 칠각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 수행하면서 일어난 7가지 깨달음 요소가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칠각지가 예를 들어 기쁨이 생기면은 이 기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수행하면 이것이 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법각지가 내가 체득했다면 체험이 왔다면 택법각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지속이 또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이자가 생기죠. 그죠?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습니다. 체험을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체험이 다시 자주 반복이 되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 경기 얻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그래서 자기 체험 한 바를 갖다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집착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요까지만 하죠. 우리 교리 공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것만 딱 지나면 교리 공부가 없을 거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기억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내재되어 있는 걸 이제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 것도 기억이고, 사물을 봤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많을수록 또 이렇게 연을 자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을 만드는데 그거의 반증이 뭔가 하면 신경세포 수상 돌기가 많이 생기는 이유 그거예요. 이게 신경회로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밀도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내가 그 뇌과학 책을 읽고 탁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강당에 서서 강의할 때는 이게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쭉쭉 이어서 이야기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식이 연결이 안 돼가 끊어지는 게 많았는데 줌은 하나가 딱 일어나면은 그 연관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야기가 가지를 치는 겁니다. 이 가지를 치는 게 이제 이 뇌과학자들을 얘기하자면은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이 가지를 많이 친다는 거죠. 가지를 많이 치는 게 바로 기억입니다. 얘기하자면. 시냅스의 활동이 바로 기억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기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지를 많이 치고 있다 하는 거는 회로가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회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도 계속 달아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10년 전의 내 세포하고 10년 후의 내 세포는 형크기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기가 지금은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내 세포가 많아져가지고. 가지를 치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어요. 예? 말이 많았어요. 예. 예. 쓸데없는 말이 많아진 건 경계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하면 거기 연결되는 게 이게 얘기를 해야 그게 그럼요. 완전이라든가 이게 해석이 되니까 말이 많아요. 정하 스님이 나보고 그런 얘기 한번 하대요. 원래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는 분이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거는 결국 이게 수상돌기의 가지치가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근의 원천이 뇌라고 보면 됩니까? 이건? 네. 아닙니다. 예. 이 의근 가는 거는요, 이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 근원은 아리아식 근원입니다. 뇌하고 관계. 예? 관계 있죠, 다. 관계는 있지만 근원은 아리아식 근원이지 뇌가 근원은 아니에요. 뇌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오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각. 예. 감각을 뇌는 그럼 어떤 표현에서 뇌라고 얘기하는 거는 몸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몸의 예. 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이죠. 전체 다 신인데, 신은 안, 입, 이, 설, 신을 얘기합니다. 요 5가지. 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몸을 의지합니다. 얘기하자면. 그거는 의지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말씀드리죠. 이 아리아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걸, 말라식을 갖다가 전념이라 그러고요. 의식을 후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의식이 지나가면 말라식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식이 이렇게, 하고 의식 사이를 갖다가 요걸 등무관연이라 그래요. 등무관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식과 말라식은 같다는 거죠. 근데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등무관연. 그러면 이게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의식이 후념이 일어나가지고 점념으로 사라지는데,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의식의 내용하고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이 말라식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해요. 등자예요. 그래서 요 사이는 등무관연의 사이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앞에 지나가면 뒤에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 둘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는데 이제 유식이 와서 이게 두 관계를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비달마는 이때 의식은 표층 의식이지만은 말라식을 갖다 잠재의식이라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봐버려.